안녕하세요, 레디홍심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에 우버 앱을 통해서 라이드 서비스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방콕에서는 그랩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우버를 사용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우버의 라이드 서비스를 통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을 원고라고 칭할게요. 원고는 2013년도 처음으로 그녀의 아이폰에 우버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버의 가입 절차에 의하면 첫 단계가 계정 만들기로 그녀의 이메일,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다음 절차로 프로필 생성을 통해 그녀의 성과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고요. 또 다음 단계가 신용카드 정보 입력 단계예요. 우버 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상단에 완료 버튼이 활성화돼서 이 버튼을 누르면 계정 생성 및 회원 가입이 완료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절차상 핸드폰 모니터 하단에 우버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우버의 서비스 약관과 보안 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 서비스 약관과 보안 방침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완료를 위해서는 이 하이퍼링크를 눌러야 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었어요. 원고는 회원가입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빈번하게 우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우버의 서비스 약관상에는 서비스 관련해서 분쟁 발생 시 해당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며 더 나아가서 사용자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집단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2016년도에 우버는 서비스 약관 중 분쟁 해결 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서 이 변경된 서비스 약관을 원고의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서비스 약관 변경 안내라는 제목으로 분쟁 해결 조항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은 2016년 11월 21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전에 이 하이퍼링크로 걸어둔 변경된 서비스 약관 전체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면서 이 11월 21일 이후 우버 앱이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읽었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메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2016년도 변경된 서비스 약관에는 집단소송 제기나 집단소송 참여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빠져 있었고요. 여전히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에 의한 해결로 하겠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우버 앱을 통해 원고를 태운 차의 운전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다른 차하고 충돌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요. 이 사고로 원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우버와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어요. 우버를 포함한 피고 측은 서비스 약관상 분쟁 해결 조항을 근거로 해당 분쟁은 배심원에 의한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로 해결돼야 한다며 법원 측에 해당 분쟁이 중재로 진행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버가 주장한 대로 서비스 약관에 포함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사용자와 즉 원고와 우버 간에는 적절하고 유효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있으려면 그 합의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겠죠. 법원은 2013년 당시 원고가 계정을 생성하는 절차상 우버가 하이퍼링크로 걸어둔 서비스 약관을 읽지 않고도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사용자가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한 번 더 서비스 약관을 읽고 이에 동의한다는 팝업 문구가 뜬다거나 혹은 최소한 서비스 약관과 보안 방침을 읽어야 한다는 팝업 문구를 띄워주거나 아니면 체크박스를 추가해서 서비스 약관 전문을 읽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체크한 후에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등의 이런 추가 절차를 통해서 회원 가입 완료 시 우버와
이 사용자 간 서비스 약관 전문에 대해서 쌍방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우버의 회원 가입 절차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쌍방 간 합의된 내용은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고 우버는 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중재로 한다는 부분까지도 포함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16년도 우버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서비스 변경 약관에 대한 내용의 경우 이러한 메일을 원고가 수신했어야 그 효력이 있을 건데요. 우버의 내부 기록에 의하면 해당 메일이 원고의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된 일시와 그리고 해당 이메일이 튕겨나간 이력은 없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토대로 우버는 원고가 이메일을 수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고는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가 발송한 변경된 서비스 약관이 원고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신되어 그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이 성립했는지 다툼에 있어서 원고가 이 이메일과 변경된 서비스 약관을 수신했음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우버에게 있는데 법원은 우버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버의 입증 실패를 토대로 법원은 2016년도에 원고가 해당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 쌍방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우버 측에서 제안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조건에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이 없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법원은 우버에서 요청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명령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사 간 그 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소송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앱을 다운받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가입의 경우 우대금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앱을 통한 가입을 빈번하게 하고 있어요. 이때 상품의 가입 절차를 보시면 약관을 클릭하지 않으면 동의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고 따라서 가입 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추가 절차를 통해서 사용자는 추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추가 절차를 통해서 한 번 더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약관의 내용을 읽어볼 기회를 제공하고 리마인드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추가 절차를 통해 서비스나 상품의 제공자와 사용자 간 어느 내용으로 어느 범위까지 합의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절차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상 약관 동의 절차를 밟으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는 영상도 준비해서 따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